안녕하세요. 어제 PD수첩에서 빚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제로금리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3월 달에 0.25% 올리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올 6번의 미연준 회의 기간 동안에 6번을 올리겠다라고 시사했죠. 사실상 미국이 2022년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를 2%까지 가겠다라고 했죠. 또한 내년까지 가면 뭐 거의 3%까지 갈 거라는 거죠. 이는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사항인데 이러한 현재의 상황하고 부동산하고의 상황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PD수첩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 2020년, 2021년에 그 강북구에 아파트를 산 이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20대, 30대였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대출을 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매우 충격적입니다. 집값이 7억 2천인데 4억 9천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1억 5천은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7억 2천의 집값 중에 8천만 원만 자기 자본이고 나머지는 다 대출이었다라는 거죠. 거의 한 90%에 가까운 집값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로 산 거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 뭐냐면 그 아파트 7억 2천 했던 집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가격이 얼마였냐라는 거죠. 얼마였냐라는 거죠. 그 집의 가격이 1억에서 한 2억 언저리였을 거예요. 강북구에. 강북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어, 집값이 되게 낮은 곳이잖아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20대 30대들이 건물에 산 거죠. 꼭지에 산 거라는 거죠. 그조차도 자기 자본을 되게 많이 들여서 샀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억 2천짜리 집을 사는데 8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사겠다고 뛰어들었다라는 건 사실상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죠. 도박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집을 사는 게 도박입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벌려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진 거죠. 20대 30대를 못 모르는 사회 경험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그들을 꼬드겨 가지고 사기친 거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 건설업계에서 유튜버들이 가짜 전문가들이 공인중개사들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엮여 있는 결탁되어 있는 20대 30대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PD수첩의 빛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다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12년, 2014년 이때 하우스포라 그래가지고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여러 이제 다큐에 하우스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할인 분양 뭐 그래가지고 뭐 입주자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 뭐 아니면 뭐 1억 할인 분양, 2억 할인 분양 뭐 별의별 일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도 집값이 7억이었는데 뭐 7억짜리가 갑자기 5억으로 떨어졌는데 그 집에 대출이 뭐 1억 5천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빚을 낸 규모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늘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죽을 때까지 빚을 못 갚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죠. 너무 큰 수준으로 빚을 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진 상황, 뭐 유동성을 늘려야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맞지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거리를 했나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상 20대 30대들을 볼모 삼아 가지고 그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켜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2021년에 4%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괜찮아질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죠. 답이 없죠.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주택을 두 채, 세 채 소유했는데도 집을 더 살려고 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산 이들이 나중에 그로 인한 그 폭풍을,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죠. 집 뺏기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 안 되지만 넣었던 돈 다 날리는 거죠. 집값이 7억인데 자기 자본 2억으로 만약에
5억 대출 받았어요. 근데 집값이 7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자산은 다 날아가는 거죠. 부채만 남는 거죠. 집을 팔아도 그 자기가 졌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인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7억이던 집이 5억으로 떨어지면 일반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까? 안 되죠. 경매에 나가는 거죠. 근데 경매에 나가면은 저게 5억의 감정가로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5억이 아닌 4억, 뭐 3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집을 다 뺏기고 나도 빚이 남는다라는 거죠. 초토화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금리와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 25%죠. 근데 시중금리가 4%, 5%, 6%에 육박하면서 대출 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시중금리 2.5%, 3%일 때는 대출 내도 급 안 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어떠냐고요. 벌써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된다고 비명 지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1.25% 기준금리인데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 2% 가까이 되면 그냥 죽어나는 거죠. 내년 돼서 3% 이상 되면, 내년에 3%, 3.5%가 되면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시중금리가 5%, 6%가 아니고 10% 이상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거 집을 뺏기는 경매 처분 당하는 일이 속출한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닥칠 일인 거죠.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뭐 부동산 경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대출을 더 늘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겠다라고 작정한 이 마당에 어떻게 되겠냐는. 미국 또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7.9% 올랐는데 2월달에 시중 체감은 2배, 3배인 거죠. 미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을 우선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때문에 한국 또한 기준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면 초토화되는 거죠.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8억 10억이었대요. 10몇 억이었대요. 말이 되냐고요. 세종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행정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20평대 30평대 아파트가 1억 5천 2억 3억에 분양이 되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8억 10억이라니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펌프질하고 거품을 일으켰던 그 원죄를 문재인 정부가 다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맡아가지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정부가, 새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연착륙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냐? 없죠. 그게 더 무섭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집값은,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출을 더 늘려주고 DSR을 늘리든 LTV를 늘리든 어쩌든 간에 감당해야 될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몰락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초토화된다라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개개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최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악이다. 경제적인 최악이다. 자산법을, 집값법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썰어버릴 정도로 매우 어렵고 매우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뭐 어제 방송했던 PD수첩 빚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라는 이런 다큐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부동산 시장에 충격, 버블 붕괴, 폭탄, 한국판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급매물이라고 나오는 가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때 5억 하던 아파트 가격이 17억, 18억, 20억 만들어 놓고 급매물 15억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14억 안 나갑니다.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1억 5천 2억 하던 아파트 8억을 만들어 놨어요. 급매물 7억 나갑니까?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멋 모르는 20대 30대들한테 불안감 조성해가지고 무리하게 빚내게끔 해서 집 사게 만들었죠. 80% 90% 대출해서 80% 90% 대출 낸 20대 30대들의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인생 막장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집값이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라는 얘기 들을 때는 부자 된 것 같고 되게 희망회로 돌리면서 좋았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금리 시대가 종말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빚의 무게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한동안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될 얘기인 거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고 어쩌면 생존을 담보 못 받을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을 거라는 거죠.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이 이미 시작됐고 그렇게 몰락할 사람들이 도처에 터져 나올 거다라는 게 앞으로 닥칠 현실이다라고 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